자, 2018년도 29회 시험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보게 될 텐데, 하여튼 그 과목 중에 하나인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게 될, 자, 김동인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시험이 많이 어려져서, 뭐 옛날에 무슨 그 운전면허 시험 이런 거 상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위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자,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시간 확보가 돼야 되니까 주변 정리하시고 하루에 최소한 뭐예요? 우리 학원에서 보통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강의 들면 그걸 복습하는데 그것도 한 서너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7, 8시간은 이제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동영상 보시니까 최소한의 뭐예요? 최소한의 시간을 갖고 극대적인, 그렇죠? 최대의 효과를 내셔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그 직장 생활 하신 분은 주말을 이용해서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무슨 뭐 돌잔치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 마시고 시간 확보해서 하세요. 사실 그 돌잔치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자, 하여튼 사람이 오는 것보다 돈이 오길 바라니까 돈은 제대로 보내주시고 일단 주말에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얘기해 둘 사항이 일단 자, 절대 시간 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는 뭐예요? 절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보시고 두 번째 뭐예요?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 1회 시험부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실 시험이 자, 몇 회예요? 29회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시험을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는 이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뭐예요? 과목에 한 40문제 나오면 그 40문제보다 한 서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또 나옵니다. 모르는 문제가. 그러면 1회 때 시험이 이만큼이 범위였다면 그 2회 때는 이만큼이 범위였고 3회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나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28회 자, 이 올해 28회 만약에 시험이 끝났으면 28회 때 여기면 그 내년에는 뭐예요? 요거보다 더 시험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범위가 28회 때까지 안 나왔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자,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는 자, 60점만 맞으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는 여기를 공부하시는 분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수석하실 분.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를 더 기약하실 분. 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뭐예요? 28회 때 나왔던 여기까지 있죠? 요 범위 내에서만 시험 공부 범위를 정해서 공부를 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 여러분 이제 동영상 들으시면서 제가 중요하다. 이거는 꼭 나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자, 올해 28회 때 공시법 특히 등기법 이제 지적법 얘기인데 등기법은 그 한 15회 때 시험에 어렸던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그 우리가 합격자 수가 26만 명 중에 1차 한번 발표해 보니까 500명도 안 됐어요. 그때처럼 어렵게 나왔습니다. 조금 범위가. 그러면 과연 뭐예요? 과연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우리가 등기법을 자, 등기법이 12문제고 그 지적법이 12문제인데 12문제를 다 맞을 수 있겠는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자, 그 시간을 그 전체적인 범위에 낭비하지 말고 시험 문제 나올 범위 있죠? 그것만 확실하게 가자,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적어도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데 내가 뭐예요? 반은 딱 맞겠다. 아,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만 집중해야지 뭐 전체적인 거 봐서 소용없습니다. 왜 1년 동안 공부해봤자 점수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뭐예요? 그 이 시험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험 범위 내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뭐예요? 나올 것을 찍어서 그것만 확실하게 봐서 봐서 한 반 정도만 맞을 수 있도록 그게 전략을 짜는 게 여러분도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뭐 공부도 이제 시간도 없는데 그걸 다 한다는 게 무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뭐예요? 제가 올해도 뭐 아무리 어렵지만 제가 뭐예요? 찍어준 문제에서 다 뭐예요? 시험 문제가 거의 한 2문제 빼놓고 다 10문제 정도 출제했으니까 저를 믿으시고 왜? 제 통계를 다 제가 분석을 해서 분석해서 30년 동안에 한 문제 나왔던 거 그런 건 절대 그 시험 문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절대 시험 범위는 고민할 거 없어요. 이제 내가 이거 나오니까 이거 하자 이런 부분만 이제 봐두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일단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보면, 자, 이 시험이 뭐예요? 이 시험이,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시험이 생애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 방법은 뭘 하게 되면,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자, 이해하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게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해하면 암기하라. 이제 그입니다. 이해하면 암기해야 돼요. 자, 암기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암기도 한 번 암기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시험 보는 10월달 그 셋째 주 있죠? 10월달에 자, 생각이 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 자, 선생님이 뭐예요? 아이들한테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자, 우리 엄마가 너희들을 뭐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뱃속에 품어갖고 너희들을 낳듯이, 자, 닭이 뭐예요? 그 결함을 품게 되면 병아리가 나온다라고 이제 이해를 시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 어미 닭이 결함을 며칠을 품고 있느냐, 그 며칠이냐,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그거를 뭐예요? 이해를 시켰으니까 뭐 해줘야 돼, 이거? 암기해야 된다, 암기. 그러니까 이 결함이 뭐예요? 이 결함이 뭐가 되도록, 자, 뭐가 나오기 위해서 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날짜 시험이 며칠이냐 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한번 닭을 한번 이렇게 써보면 닭을 써보면 이 닭을 써보면 이게 며칠이에요? 이게 20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한번 해서 이게 20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암기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만약에 요즘 뭐 시험 문제가 옛날처럼 아주 다 객관식이 아니라 이제 서술형으로 며칠인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쓰고 그러니까 그걸 암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게 되면 만약에 요즘 사극 같은 걸 많이 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이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있어요. 그러면 자, 옆에 이제 중국이 있고. 자, 이게 삼국시대가 보게 되면 여기가 고구려고, 여기가 뭐예요? 백제고, 여기가 신라입니다. 다 이해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근데 뭐예요? 이해가 되는데 들을 때만 이해되지 막상 문제 풀려면 뭐예요? 잘 모릅니다. 왜? 들을 때만 이해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뭐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고개만 들으면 까먹는다는 사람. 아니 뭐예요? 나는 돌아서면 까먹는다는 사람. 하여튼 뭐예요? 여러 가지 뭐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도 학원에서 뭐예요? 돌아서면 잊어보니까 뒤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저도 뭐예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집에서 냉장고 문 열고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왜 열었지? 그래요. 그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럴 나이가 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 다 해요. 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이 백제가 이 신라라고 하는 게 고립됐기 때문에 백제의 침공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종축으로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신라가 이렇게 외교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뭐예요? 백제가 자 이렇게 뭐예요? 고구려하고 신라가 동맹을 맺고 뭐예요? 백제를 위협을 주니까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뭐예요? 일본 쪽발이 섬나라하고 이렇게 외교를 맺습니다. 외교. 이렇게 횡적으로 외교를 맺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시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몇 세기냐라고 시험 문제를 합니다. 국사 문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을 처음 하신 분들은 법 갖고 얘기가 뭐하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국사 갖고 얘기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세기냐 하게 되면 이거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렇게 이게 바로 4세기예요. 이렇게 외우면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 꽃피는 동백섬이 있는데 그럼 백제는 어떤 나라하고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외교를 맺었을까 하게 되면 자 이게 동진입니다. 그래서 동진이니까 동백 일본 쪽발이 섬나라예요. 꽃피는 동백섬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자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암기해야지만이 어디에 시험장에 가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뭐 하자는 게 이거 꼭 이해가 되면 암기해야 된다. 암기.